주변에서 막 뭐라고 이렇게 욕들을 해도 전혀 데미지가 안 박히는 게 신경거리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안 보고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강사가 돼서 대학 강단에서 수업하는 사람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어떤 사람들은 천정을 보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 눈을 못 마주쳐요. 그래서 탁자를 보고 말을 해. 그러니까 쪼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지도 교수가 앉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너희들이 뭘 알겠냐 먼저 주입하라. 너희들이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더라도 관계없어요. 너희들이 뭘 알겠냐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충분히 전달되면서 논리구조가 안 무너지고 내가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아는데 저 사람이 앉아있는데 이러면서 자꾸 눈치를 보면 내가 준비해 간 것도 흔들려요. 그래서 상대를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보다 공부 못하던 친구가 비싼 차를 타고 나타났다. 축하를 해줘야 된다는 건 아는데 내가 배가 너무 아프다. 동아시아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우리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집도 집, 우, 집주. 우주가 집이에요. 국가예요. 나라도 집인 가족이죠. 거고 네. 우주도 집인 거고 그래서 전부 우리예요. 지나가는 사람은 아저씨, 아줌마, 예전에 삼촌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삼촌 간의 관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전부 다 가족 구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참관을 잘해요. 참여를 잘해. 그래서 너 밥 먹었니? 그걸 왜 물어보는데? 밥 먹었니? 요즘 얼굴이 왜 안 됐어? 네가 그걸 왜 신경을 써? 개인에 대한 사회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누가 나보다 좋은 차를 타든 뭐라든 크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염색을 하고 나가든 장발을 해서 나가든 별 관심이 없어. 하지만 한국 사회는 그 집단의 특성으로부터 이탈한 사람들은 조져야 돼. 부장보다 대리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나타났어? 그것은 안 돼. 그런 식의 참여 문화, 그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땅을 사면 배가 안 아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실제로는 감정노동. 이라는 거고 감정적으로 소모가 된다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잘 되면 가서 축하하고 뜯어 먹으면 됩니다. 굳이 배 아파할 게 없어. 밥이라도 한 번 얻어 먹으면 돼. 그냥 박수만 쳐주면 되는데. 그리고 잘 되는 데는 불가사의한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이유가 있어요. 제가 늘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지만 모르더라. 옆에서 보면 보이는데 지만 모르더라 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의 패턴이 있어. 이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냥 안 될 것 같아. 너무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조언도 못 해줘. 왜? 감정만 싸워. 감정적으로만 문제만 생겨. 개선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예 손절 이렇게 그래요?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쪽에 가면 조금 더 좋은 에너지를 받고 조금이라도 좋은 고급 정보 들어와요. 좀 되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고급 정보가 있어. 나보다 못한 사람들하고만 있으면 내려갈 일만 있지 올라갈 일은 안 보여요. 자극도 안 되는 거고. 논어에 보면 그 얘기 있어요. 삼인행 필요하사라고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선생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선생은 꼭 나보다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타산지석의 선생일 수도 있어요. 아닌 거로서의 선생도 될 수 있어요. 배움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배 아프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뒤에서 씹으면 자격지심까지 생길 뿐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그런 거 가지고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어떻게 올릴 수 있냐면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돈다. 인식론. 이런 논의 인식론입니다. 이 우주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판단하는 가치만 존재하지 이 외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우주가 내 마음이고 모든 경전은 내 마음에 대한 주석일 뿐이고 공부할 필요 없어. 뭔 공부를 해.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생각을 하면 티끌이에요. 다 티끌이에요. 스트레스 받을 때 상대가 너무 이기기 힘든 상대를 만났을 때 시간을 투여해서 100년을 투여하면 너나 나나 다 같다 또 있고 우주의 눈은 둘째치고 태양의 눈으로만 봐도 지구 안에서 일론 머스크나 뭐 다 붙어 있어요. 한 점에 점도 아니야. 그냥 아주 쬐끄만 먼지 같은 데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오고작 거리고 있는 거예요. 대단해 봐야 그 도토리 키재기 정도도 아니고 그냥 다 하찮은 것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늘렸다 줄였다 하는 생각들을 방어기제로 가지면 현실에서 극복하는 건 훨씬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상사를 만났을 때 대응 방법 너 일찍 죽어 좋겠다. 할 수 있는 때 얼마 안 남았다. 그러네요.
배터리 있을 때 소진해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데미지가 안 박히는 게 그 사람에게 데미지를 주는 방법이라는 걸 언제나 인지해야 돼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해하죠. 그렇죠. 그래서 데미지가 전혀 안 박혔다라고 하는 억장이 무너지는 을질이 있습니다. 갑질 말고 을질. 분명히 밑에 사람이고 내가 고용했는데 자를 수도 없고 네. 처리할 수도 없고 이런 폭탄 같은 상황이 있어요. 그러네요. 일제. 그걸 만들어 가면 돼요. 자존감이에요. 데미지를 입지 자존감. 않는 거네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현상은 있지만 그 현상에 끄달리지 않는다.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의 패턴과 잘 되는 사람의 패턴이 궁금합니다. 보고 있으면 보여요. 그리고 그 누가 볼 수 있냐면 누가 볼 수 있냐면 누가 볼 수 있냐면 어느 정도 이상의 성공한 사람은 그 기준이 어느 정도는 다 있는 것 같아. 그 성공을 못 해본 사람은 그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안 되는 사람은 노력에도 문제가 있고 방향에도 문제가 있어. 둘 다 문제가 있어. 물 안 나오는데 파고 있는 거예요. 딱 봐도. 왜 이렇게 슬프지? 고려대에서 철학과 수업 들을 때 대학원에서 그거 있었어. 박사과정에서. 칸트 철학하네, 서양 철학. 이게 철학가기 때문에 서양 철학하느라고 동양 철학하고 같이 수업을 듣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칸트 철학하는 사람한테 너는 왜 칸트를 하니? 그랬더니 칸트가 좋아서 한대. 그거 한다고 독일 사람이 알아줄까? 라고 얘기했거든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때 제가 나온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을 거예요. 저는 대부분 한국적인 걸로 합니다. 중국적인 거 잘 안 합니다. 손 안 댑니다. 한국적인 걸 하는 순간에 내가 1인자가 됩니다. 전 세계 1인자, 전 우주 1인자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불국사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거든요. 1호 박사 논문이에요. 오, 진짜요? 그러면 내가 불국사의 전 우주 1인자입니다. 전 우주 1인자입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알아주느냐? 아니죠. 네. 전혀 모르죠. 네. 하지만 괜찮아. 예를 들어서 내가 칸트를 가지고 썼어. 그러면 1인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외국에서 알아주느냐? 똑같이 안 알아줍니다. 자존감 자체는 엄청 높아요. 나는 다 1인자야. 다 1인자야. 경영학의 포지셔닝 개념이 있어요. 직업 가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출판사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편집자 같은 거 대단히 많거든. 지원자가. 지원자 많죠. 왜? 주특기가 없어서 그래요. 실은 주특기. 뻔한 주특기로 하니까 지금도 못 받고 그렇게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만들었냐? 네가 만든 거예요. 왜 변별력이 없게 했느냐? 차라리 뭐를 어떻게 해서 기획구상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냥 문서 편집하는 건 나중에 이제 인공지능한테도 지갔대. 그렇게 될 만한 걸 네가 갖고 나는 왜 안 알아줄까? 그럼 뭘 알아줘?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것도 아니고 세상은 바보가 아니에요. 민중이 우매하진 않아요. 민중은 봐줄 뿐이지. 어느 정도 이상의 노력과 변별력을 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맨날 남이 하는 거를 똑같이 패턴 반복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걔보다는 조금 더 잘하는데 그걸로는 너를 선택할 만한 이유나 필연성이 없는 겁니다. 냉철하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한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현실에 대한 직시가 안 되면 변화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자산이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범죄에 걸려서 변호사에 의뢰를 했어. 그러면 있는 대로 일단은 까야 돼요. 변호사한테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까고 그 안에서 답을 구해야지 내가 쪽팔리고 뭐 어떻게 해서 내가 감추고 시작을 하면 저 사람이 도와줄래도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자산도 불리는 데서 이렇게 할 때 내가 어느 정도가 있고 어느 정도를 원해요 라고 했을 때 운용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지 내가 불투명해져 버리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모르는 것을 남이 안다라고 하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말고 내가 모른다는 자체에 먼저 부끄러움을 느껴라. 그렇게 하면 발전한다. 그리고 현상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은 발전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현상 파악이 1번이네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야죠. 직업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AI 시대에 도태될까봐 준비 못할까봐 그 닥치지 않은 미래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있잖아요. 감정은 도태가 안 된다니까. AI에서 가장 강력한 게 감정이에요. 왜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성적인 거는 다 대체될 수 있어도 감정적인 거 또라이를 AI가 대체할 수는 없다니까. 그게 예술가고 세상을 발전시키는 사람이고 특이점을 만들어내는 분들이에요. 모범생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 뿐이지 그 이상의 변화를 만들어내진 않아. 인류 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돌연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돌연변이가 점프를 만들어내지 계속해서 진화가 진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돌연변이가 진화를 만들어내는 핵심인 거예요. 특이점이거든. 과학으로 얘기하면 그게 특이점이에요. 특이점이 발생하면 탄소가 압력을 계속 받았을 때 흑연이 압력을 계속 받았을 때 어느 순간에 다이아몬드가 되는 특이점이 발생하는 것처럼
또라이가 되면 살아남아요. 그리고 모범생이 되면 죽는 시절이에요. 또라이는 감정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예술가나 창의적인 거나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 또라이일 거예요. 저거 검사하면.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또라이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그것이 감정하고의 연결고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대부분 감정에서 나오는 영역이잖아요.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저쪽 전공자도 아니고 제가 예전에 인공지능 갖고 논문 한 편을 쓰긴 썼는데 알 수도 없어요. 그런 걸 판단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판단이거든.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불과 10몇 년 전만 해도 4차 산업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었는데 4차 산업 단어가 실종됐고 맞아. 메타버스 뭐 될 거라고 하더니 호들갑 떨고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까지 바꿨지만 메타 포기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예단하기 어려워. 그래서 인공지능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성 영역은 대체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을 거고 문장 교정하는 건 대체가 쉬울지 몰라도 예술적 작가, 시를 쓴다거나 이거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당분간은 그렇고 인과관계를 넘어선 감정을 만들 수 있으면 그건 진짜 오래 갈 거예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실제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좋은데 이유 없고 사람이 사람 싫은데 이유 없어. 그냥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견적이 안 나오니까 전생에 어떻게 뭔가 연결이 있었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동일 패턴이 아니고 돌출된 패턴들은 감정에서 훨씬 더 발전되는 거죠. 발견되는 거죠. 감정이 지금 앞으로 이끌고 갈 시대라니까. 예술과 창의성. 감정에 승하네요. 예술과 창의성. 충분히 그렇게 갈 거예요. 그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빨리 대체해도 또라이를 대체할 수는 없다니까. 인공지능이 또라이예요. 이러면 스카이넷이지.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카이넷. 요즘에 자존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 칭찬을 한번 받으면은 그것에 되게 들뜨고 비판을 한번 받으면은 너무 막 지나치게 무너지고 어떻게든 칭찬받고 싶어서 그쪽으로 막 달려가고 자존감이 문제인 것 같다. 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자존감이 낮아서 칭찬을 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쵸, 말하면. 그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칭찬이 필요가 없어요. 너희들이 나를 칭찬해?가 되는 거죠. 찾을 필요 없어요. 굳이 칭찬이나 자존감, 칭찬을 받을 필요도 없고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 핵심을 잡고 있으면 그냥 그 문제는 끝나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주변에서 막 뭐라고 이렇게 욕들을 해도 전혀 데미지가 안 박히는 게 신경거리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안 보고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강사가 돼서 대학 강단에서 수업하는 사람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어떤 사람들은 천정을 보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 눈을 못 마주쳐요. 그래서 탁자를 보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쪼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지도교수가 앉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너희들이 뭘 알겠냐 먼저 주입하라. 너희들이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더라도 관계없어요. 너희들이 뭘 알겠냐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충분히 전달되면서 논리구조가 안 무너지고 내가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아는데 저 사람이 앉아있는데 이러면서 자꾸 눈치를 보면 내가 준비해 간 것도 흔들려요. 그래서 상대를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방어 기제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대를 신경 쓰지 않는 방식의 자기 훈련을 해야죠. 그게 독존이라고 하는 관계성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자꾸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신경 쓰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 되게 재밌는 게 우리는 집단화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계구조를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를 때 관계호칭을 부른다. 그 사람의 지위나 안 그러면 뭐 아빠, 엄마 이런 식으로 부모 이름은 알지만 한 번도 부를 일이 없는 게 부모 이름이다. 그렇게 가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억지로 부르게 되면 윗자는 뭐고 아랫자는 뭐예요. 이름을 깨트리는 방식들을 쓰는데 관계칭호를 붙이고 형이고 그 다음에 형이 많으면 큰형 뭐 이런 식으로 다 직장에서도 그 지위를 부르고 사람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이런 관계칭호들이 계속 부르고 그 다음에 그 관계칭호는 중첩돼 있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고 이 사람에게는 아버지고 이 사람에게는 삼촌이고 이렇게 관계가 계속 중첩돼 있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을 눈치 본다라고 하는 게 동아시아의 전통 문화 중에 하나예요. 근데 현대인은 사실 현대의 젊은이는 그렇지 않아요. 서양 사람들은 그걸 신경 쓰지 않아요. 실험 중에 뭐가 있냐면 혼자 사람이 사진을 찍는데 주변 배경에서 약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은 기분으로 있으면 내가 웃고 있어도 별로 안 좋은 사진이다라고 보는 게 동아시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배경까지 한꺼번에 이해를 하는 특징이 있어요. 네.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 사람만 되면 되는 거야. 주변에 어떻든 별 관계가 없어. 동서의 차이인데 현대인들은 개인화돼 있음에도 쓸데없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있어요. 과도기적인 문화의 충돌 양상에서 벌어지는 이중고통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아예 차라리 납득을 해서 나는 관계주의적 인간으로 갈 건지, 집단주의라고 안 쓰고 동아시아를 관계주의라고 써요. 관계주의로 갈 건지 안 그러면 아예 개인주의로 갈 건지를 노선을 똑바로 정했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고 이게 어떤 때는 관계주의로 갔다가 어떤 때는 개인주의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양싸대기를 맞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불필요한 가치예요. 하나의 노선만 선택하면 돼요. 하나의 단일 체계 안에서는 하나만 나타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